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경로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시작하고 조금 수익이 나면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 다시 움츠러듭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방식이 생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르는 것을 따라 사고 떨어지면 기다리고 버티다 못해 팔고 팔고 나면 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패턴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거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 초보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이 반응적 사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산을 쌓아온 투자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 자체가 달랐던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습관은 가격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거나 차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오르는 것에는 기회가 있어 보이고 떨어지는 것에는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 반응이 투자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샀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팔았다는 뜻입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면 결국 다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투자에서 다수가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습관은 확신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여러 정보를 찾아봅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커뮤니티 글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해주는 정보만 골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정보에는 쉽게 설득당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예외로 치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스스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결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가 수익을 냈으면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판단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로만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면 점점 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샀는데 수익이 났으면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실제로 좋은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인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몇 번 우연히 수익이 나면 점점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신이 커진 상태에서 큰 손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실제로 쌓아온 투자자들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보다 그 자산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고 가치는 그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은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기회로 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살 기회가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들이 확신을 찾으려 할 때 부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도 보고 잘못될 수 있는 이유도 봅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살핀 뒤 잘못될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자세입니다. 확신을 찾으려 하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가능성을 보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투자의 결과가 좋았더라도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운 좋게 수익이 났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이지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나쁜 결과이지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판단을 반복하면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나쁜 판단을 반복하면 중간에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결국 나빠집니다. 한두 번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판단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를 실제 투자자의 사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투자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다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수익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생긴다. 이것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보자들은 대개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모두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크먼의 방식은 다릅니다. 시장이 어떤 기업을 나쁘게 보고 있을 때 그 판단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 검토합니다. 시장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시장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맞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에크먼도 투자에서 실패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했을 때도 같은 사고 과정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결과가 나빴을 때 자신의 분석 과정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판단이 어긋났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다음 판단의 질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습관이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떤 가격을 제시할 때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시장은 종종 과잉 반응합니다. 좋은 소식에는 지나치게 열광하고 나쁜 소식에는 지나치게 공포에 빠집니다. 부자들은 이 과잉 반응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초보자는 시장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부자들은 시장이 오르면 혹시 과열된 것은 아닌지, 떨어지면 혹시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본능이고 그 본능을 억제하고 한 발 물러서 생각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급락하는 것을 보면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인데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상황을 피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 변수가 너무 많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오히려 복잡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석을 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산업, 복잡한 기업, 이해하기 힘든 기술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브라이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복잡한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투자하면 결과는 운에 크게 좌우됩니다. 차라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파브라이의 또 다른 원칙은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익을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큰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이 높은 경우에만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투자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확신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갑니다. 적게 투자하지만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습관이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합니다. 능력 범위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는 좋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영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판단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자들은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초보자들은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부하면 어떤 분야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하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미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능력 범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그 분야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투자자 사례입니다. 리춘싱이라는 홍콩의 사업가 겸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인내심입니다. 그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 초보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사고 팔고 또 사고. 이런 과잉 거래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판단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리춘싱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좋은 기회가 분명하게 보일 때만 움직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현금을 들고 기다립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항상 투자에 돈이 묶여 있으면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은 분석과 행동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분석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부자들은 분석은 계속하되 행동은 적절한 때에만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습관이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을 때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생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올해 안에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부자들은 더 긴 시간을 봅니다. 5년,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몇 번의 좋은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관점이 길어지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놓쳐도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판단의 질이 높아집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려면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해하는 영역에서 움직이면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투자하면 시장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좋은 것 같고 떨어지면 나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초보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시장의 판단을 따르고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만 고치려고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3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바꿔야 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장기적으로 만드는 차이는 복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이 쌓이면서 그 수익이 다시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투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투자자는 실수를 적게 합니다. 실수가 적으면 손실이 적습니다. 손실이 적으면 회복해야 할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꾸준히 쌓입니다. 쌓인 수익이 다시 투자되어 더 큰 수익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투자자는 실수가 잦습니다. 실수가 잦으면 손실이 자주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가끔 큰 수익을 내더라도 그것이 다음 손실로 사라집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정도는 운이 좋은 초보자가 좋은 습관을 가진 투자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좋은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지고 나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쌓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결국 반응적 사고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는 자동적인 반응 말입니다. 이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한 발 물러서 생각합니다. 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합리적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생각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반응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하는 것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특별한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능, 감정, 조급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싸움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